한국은 철도 기술은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프랑스나 독일의 철도 기술은 1세기가 넘었다고요. 그런데도 한국의 철도 건설을 맡기겠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여기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을 한국 회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30년 동안 철도를 만들어 왔어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리처드슨이고 세계 최고의 철도 기술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죠. 제가 회의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전 세계의 기차 시스템을 만들며 평생을 보냈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새로운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를 도와달라고 연락했을 때 전혀 놀랍지 않았어요. 그들은 최고를 필요로 했고 저는 최고였으니까요. 런던, 뉴욕, 시드니 프로젝트에 가져갔던 그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챙겨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아무 생각 없이 날아갔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더위가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공기가 너무 뜨거워서 마치 헤어 드라이기를 통해 숨을 쉬는 것 같았죠. 모래가 제가 볼 수 있는 한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고 리야드 도시는 그 위에서 현대적인 기적처럼 솟아 있었어요. 이곳은 무엇이든 짓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하물며 거대한 기차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호텔 회의실에서 저는 함께 초청된 다른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독일에서 온 마티아스 슈나이더는 완벽한 자세로 앉아 태블릿에서 숫자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죠. 프랑스에서 온 장 피에르 로랑은 메모장에 무언가를 스케치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또 다른 우아한 역 디자인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철도 건설자들이었어요. 유럽과 미국은 항상 이 분야를 이끌어왔었죠. 사우디 프로젝트 책임자, 깔끔한 흰색, 토브를 입은 키가 큰 남자가 방 앞에 서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6개의 기차 노선이 도시를 가로지를 예정이었고요. 85개의 역이 건설될 거였어요. 전체 시스템은 사막 도시를 통해 176km까지 뻗어나갈 예정이었죠. 그가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우리의 경험으로는 분명히 가능했죠. 그런데 그때 그가 제가 바로 허리를 펴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차후 6호선 우리의 가장 어려운 구간은 한국의 삼성 C&T에서 건설할 예정입니다. 마티아스를 힐끗봤는데 그의 눈썹이 위로 솟아 있었어요. 한국 회사가 프로젝트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맡는다고요? 이건 제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리야드의 사막 열기는 5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모래 폭풍은 몇 분 안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고운 먼지 이불로 덮어버릴 수 있죠. 최고의 장비도 이런 환경에서는 고장나기 마련이에요. 한국 팀이 어떻게 이걸 다룰 수 있을까요? 한국은 겨우 몇십 년 동안만 현대적인 철도를 건설해 왔어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1세기가 넘게 이걸 해왔죠. 미국은 1800년대부터 대형 공학 프로젝트를 이끌어왔고요. 우리가 전문가였어요. 한국인들은 아직 배우는 중이었죠. 몇 달 안에 우리 도움을 요청하게 될 거야 라고 마티아스에게 속삭였고 그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 위에 프로젝트 지도를 펼쳐 놓았어요. 시는 계획된 기차 노선의 거미줄처럼 보이고 있었죠. 한국팀에 배정된 구역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가장 깊은 터널과 가장 긴 다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단연코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었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건 실수였어요. 한국팀이 일정에 뒤처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들의 장비는 열기 속에서 고장날 거였고 센서는 모래로 막힐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입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였죠. 눈을 감고 어떻게 진행될지 상상해봤어요. 한국팀이 실패한 후 사우디 관계자들이 우리에게 올 거였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그들이 말할 거였고 우리는 도울 거였어요. 어려운 일을 최고가 아닌 사람에게 맡길 때 항상 그렇게 되니까요. 잠이 들면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전에도 다 봐왔으니까요. 30년의 경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정말 크게 틀렸죠. 아직 몰랐지만 제 가장 큰 도전은 사막의 기차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공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세계 최고가 누구인지에 대한 제 믿음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을 마주하는 것이었죠. 때로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오래된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교훈을 배우게 될 참이었죠.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매일 태양이 리야드를 내리쬐고 있었고 공사 현장 위로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춤추고 있었죠. 한 가지는 제가 맞췄어요. 사막에 기차 시스템을 건설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 유럽 팀들은 고전하고 있었어요. 1호선과 2호선을 맡은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일정보다 2주나 뒤처져 있었죠. 그들의 장비는 열기 속에서 계속 고장나고 있었어요. 모래가 모든 곳에 들어가서 센서를 막고 기계가 작동을 멈추게 만들고 있었죠.
덮개와 보호막이 있어도 가는 사막 먼지는 가장 작은 틈새까지 파고들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모든 현장에서 진행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국 구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들의 보고서는 꾸준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보고에 실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발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메인 프로젝트 사무실에서 열린 주간 회의 중에 마침내 그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팀은 모래와 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사우디 프로젝트 책임자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보이고 있었죠. 사실 그들은 일정보다 사흘이나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티아스는 안경을 고쳐 쓰고 있었는데 이건 그가 불편할 때 항상 하는 행동이었죠. 장 피에르는 노트북 위에서 펜을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마티아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특히 모래 폭풍이 가장 심한 남쪽 지역에서는요. 하지만 벽에 붙은 진행 차트가 이를 확인해주고 있었어요. 한국 구간은 예상 진행선을 넘어서는 녹색 막대를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 구간은 뒤처진 빨간 막대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직접 확인해봐야 했어요. 다음 날 타는 듯한 열기를 뚫고 한국건설 현장으로 차를 몰았어요. 차 안의 에어컨은 바깥의 48도 열기와 싸우느라 고전하고 있었죠. 창문을 통해 사방에서 모래 위로 열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은 대충 마무리된 일이었어요. 서두른 작업, 안전 문제들,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려면 분명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대신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어요. 한국 현장은 조직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어요. 작업자들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각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그들의 장비는 우리 것과 달라 보였어요. 모든 기계에 특별한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보통의 밝은 금속 대신 탁한 모래색이었죠. 현장 한가운데에 이도현, 한국팀 리더가 서 있었어요. 그는 저보다 키가 작았고 단정한 검은 머리와 날카롭고 지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죠. 저를 보자 손을 흔들었어요. 리처드슨 씨, 저희 초라한 구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투어를 원하시나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이 씨는 현장을 안내하며 그들의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래를 밀어내는 장비용 특수 코팅을 개발했어요. 그들의 기계에는 극심한 열을 처리하는 이중 냉각 시스템이 있었고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모래 폭풍 중에도 작동할 수 있는 AI 적응형 센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죠. 우리 터널 보링 작업을 보고 싶으세요? 이 씨가 물었어요. 거대한 터널 보링 기계가 내려다 보이는 관측소로 들어갔어요. 화면에는 그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숫자들이 보이고 있었죠. 기계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땅을 뚫고 있었어요. 하루에 42m요. 이 씨가 제 놀란 표정을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이건 새로운 세계 기록이에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하루에 25m만 뚫어도 좋은 성과라고 여기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목소리가 속삭임보다 겨우 높게 물었어요. 우리는 이 기술들을 특별히 사막 환경을 위해 개발했어요. 이 씨가 설명했어요. 특수 코팅이 모래가 움직이는 부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어요. AI 시스템은 환경이 변할 때 자동으로 조정되고 있고요. 거기 서서 그 거대한 기계가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땅을 파먹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죠. 일부는 혼란, 일부는 불신, 그리고 제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다른 무언가 존경심.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인들은 단순히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철도 건설에서 가능한 것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본 것이 진짜라면, 그리고 제 눈앞의 증거를 부정할 수 없었어요. 공학 분야에서 세계를 이끄는 사람들에 대한 제 믿음은 틀렸던 거예요. 프랑스, 독일, 미국,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선생님으로 여겼죠. 한국은 학생이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학생이 선생님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는데 마치 제 직업적 정체성 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세상에서의 제 위치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부분은요. 제 안의 작은 목소리가 점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게 가르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한국 엔지니어들에게서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모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되곤 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리아드를 세 번째 큰 모래 폭풍이 강타한 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우리 유럽 팀들은 완전히 4일 동안 작업을 중단해야 했죠. 모래가 모든 곳에 들어가서 기계를 멈추게 하고 센서를 먹통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폭풍이 가장 심할 때는 작업자들이 몇 발자국 앞도 보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팀은 계속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요 회의실에 모든 프로젝트 팀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가득했죠. 사우디 관계자들이 테이블 맨 앞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심각해 보이고 있었어요.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석 사우디 관계자가 말했어요. 일부 구간은 일정에서 더 뒤처지고 있고 다른 구간들은 앞서 나가고 있어요. 가장 진전을 보이는 팀의 자원을 더 배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미는 분명했어요. 일부 유럽 구간이 한국인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였죠. 제 동료들이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티아스의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고 장피에르는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지난 2주 동안 한국 방식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그들의 일일 보고서를 검토했고 매일 저녁 그들의 건설 기술 영상을 보고 있었죠. 더 이상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멈추게 하는 환경에서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던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불과 한 달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결정을 내렸어요. 박복도에서 이도현 씨에게 다가갔죠. 당신들의 작업을 더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냥 방문객으로서가 아니라요. 어떻게 이걸 해내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씨가 저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아마 제 얼굴에서 내적 갈등을 읽었을 거예요. 저처럼 자부심 강한 엔지니어가 한때 무시했던 사람에게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건 제가 해본 일 중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으니까요. 내일 아침 5시에 시작합니다.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더러워져도 괜찮은 부츠를 가져오세요. 다음 날 아침 해 뜨기 전에 도착했어요. 그때는 공기가 더 서늘했는데 아마 50도가 아닌 35도 정도였을 거예요. 작업자들은 이미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죠. 이 씨가 입구에서 저를 만나 한국 회사 로고가 있는 안전모를 건네주며 안으로 안내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었어요. 작업의 일부였죠. 이 씨는 먼저 그들의 다리 건설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FSLM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현장에서 다리를 조각별로 만드는 대신 큰 구간을 다른 곳에서 만들어 설치할 준비가 된 상태로 가져오고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다리 조각을 정확한 위치로 들어 올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정밀도가 믿을 수 없었죠. 약간의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도 그 조각이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놓이고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 씨는 복잡한 컴퓨터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젊은 여성을 가리켰어요.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전체 프로젝트의 완전한 컴퓨터 모델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볼 수 있죠. 정오쯤에는 온몸이 땀과 모래로 뒤덮여 있었지만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 작업자들이 제 주변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들의 기계는 하루가 더 더워져도 계속 작동하고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아직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연구 중이에요. 특수 코팅으로 터널 구간을 밀봉하는 것을 지켜보며 이 씨에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이미 매일 사용하고 있군요. 이 씨가 자랑하거나 한국의 우수성에 대해 뭔가 말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유럽 기차 시스템을 연구해왔어요. 그가 말했어요. 승객 흐름과 역 레이아웃에 대한 당신들의 디자인은 여전히 우리 것보다 낫습니다. 당신들의 안전 시스템은 더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되었고요. 아마도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투어를 마칠 때쯤 해가 지고 있었고 건설 현장을 황금빛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하루의 진전에 지치긴 했지만 만족하며 교대를 마치고 있었죠. 저는 거기 서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한국팀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부츠에는 모래가 가득하고 땀에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은 채로 사막에 서 있으면서 제가 피해왔던 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공학의 세계는 변했고 저는 그것과 함께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누가 최고이고 누가 차선인지에 대한 오래된 생각을 계속 고수하거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우수함이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였죠. 혹독한 사막에서 한국팀이 이룬 성과를 보니 그 선택은 갑자기 명확해 보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머리에서 모래를 씻어내면서 기분이 달라졌어요. 30년 동안 알고 있던 세계 미국과 유럽 엔지니어들이 항상 앞장서던 세계는 사라졌어요. 새로운 세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계속 중요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저도 변해야 했어요. 때로는 문턱을 넘는다는 건 물리적인 문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을 통과하는 거죠. 오래된 사고방식을 뒤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 문턱을 넘을 준비가 됐어요.
에드워드, 제정신이야? 유럽팀에게 제 생각을 발표했을 때 마티아스의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앉아 있었는데 벽에는 우리가 얼마나 일정에 뒤처져 있는지 보여주는 진행 차트가 걸려 있었죠. 밖에서는 사막의 태양이 건설 현장을 달구고 있었고 실내에서는 감정이 똑같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인들과 협력하자고? 그들의 방식을 사용하자고? 우리가 누군지 잊었어? 마티아스가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화나 있는지 이해했어요. 3주 전만 해도 저도 똑같이 반응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전 생각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많은 것을 보았죠. 이 보고서들 좀 봐. 테이블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일정보다 6주나 뒤처져 있어. 한국인들은 2주 앞서 있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 회의실이 반대 의견으로 폭발했어요. 몇몇 엔지니어들은 테이블을 내리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들의 자존심이 상처받고 있었죠. 수십 년 동안 유럽과 미국 엔지니어들은 세계를 이끌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리드를 따르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조용했던 장 피에르가 마침내 말을 꺼냈어요.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는 거죠? 진정한 파트너십이요. 제가 설명했어요. 그들의 사막 기술과 우리의 디자인 전문성을 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이 우리에게서 배우는 거죠. 회의실은 빠르게 나뉘었어요. 마티아스 같은 일부 엔지니어들은 그 생각을 고려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뒤처졌는지 보고 조심스럽게 지지하고 있었죠. 기술적인 논의로 시작된 것이 자존심과 전통에 관한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한편 저는 계속해서 한국 구간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이 씨는 저를 그들의 주요 기술팀에 소개했죠. AI 시스템을 만든 박영민 씨와 기계에서 모래를 막아주는 특수 코팅 기술을 개발한 김지수 씨를 만났어요. 유럽인들이 우리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수 씨가 코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며 고백했어요. 우리는 역 디자인에 대한 당신들의 경험에서 배우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아이러니한 점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있을 때 그들은 계속 우리에게서 배우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였죠. 한국 쪽에서도 모두가 파트너십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몇몇 나이 많은 한국 엔지니어들은 저를 의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훔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 씨는 양쪽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강조하며 이런 긴장을 관리하느라 애쓰고 있었어요. 혁신은 어느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회의 중에 팀에게 말했어요. 오늘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내일의 표준 관행이 되는 법이죠. 우리의 첫 번째 진짜 시험은 프랑스 팀이 건설 중이던 2호선을 위협하는 큰 집안 붕괴가 있었을 때 왔어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수정하는데 몇 주가 걸리고 일정이 더 뒤처질 수 있었죠. 저는 더 빠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국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사용하자고 제안했어요. 큰 실패 가능성에 직면한 장 피에르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며칠 안에 한국 기술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또 우리를 일정에 맞춰갈 수 있게 해줄 해결책을 찾아냈죠.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장 피에르조차도 감명받은 것 같아 보였어요. 아마도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너무 편안해져 있었나 봐요. 한 달이 끝날 무렵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진정한 국제 엔지니어링 팀이었죠. 유럽 디자인이 한국 기술로 개선되고 있었고 한국 시스템은 유럽 안전 기준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함께 우리는 어느 한 팀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들을 하고 있었죠. 사우디 고객들도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다음 점검 중에 왕세자 본인이 팀들이 얼마나 잘 협력하고 있는지 칭찬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보고 싶었던 종류의 글로벌 협력입니다. 한국과 유럽 엔지니어들이 이제 나란히 일하고 있는 지휘센터를 둘러보며 그가 말했어요. 가장 어려운 과제는 사막의 열기나 모래 폭풍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죠나 자신의 생각을 포함해서요. 30년 동안 저는 유럽과 미국의 엔지니어링이 항상 우수하다고 믿어왔었어요.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려웠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은 더 어려웠고요. 하지만 하루하루 성공을 거듭하면서 팀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저항이 심했던 마티아스도 한국의 코팅 기술이 모래 폭풍 동안 그의 터널 보링 머신 중 하나가 고장나는 것을 막아준 것을 본 후 마침내 생각을 바꿨어요. 그들이 몇몇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여전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어느 저녁 우리가 건설 현장 위로 해가 지는 것을 보며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네요. 동양과 서양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기차 시스템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 다른 지역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기차 자체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큰 시험은 모래 속이나 태양 아래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죠. 자존심을 넘어서서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예정보다 5개월이나 앞서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가 완성됐어요. 성대한 개장식이 킹 압둘라 금융지구역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이곳은 시스템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역이었죠. 거대한 유리 지붕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빛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축하하러 모여 있었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모래가 많은 곳 중 하나에 지어진 현대적인 기차 시스템을 보러 왔어요. 사우디 국왕이 리본을 자르는 동안 저는 이 씨와 마티아스 사이에 서 있었어요. 마티아스를 보니 그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때 한국 엔지니어링을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에게든 그들의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 보였어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마티아스가 제게 속삭였어요. 우리가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이 배우게 될 줄은. 개장식 후에는 특별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전 세계의 엔지니어들이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배우러 왔어요. 이 씨와 저는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고 국제팀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었죠. 무대에 오르기 전 이 씨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세계 기록을 깬 터널 보링 머신의 작은 모델이 들어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할 때 최고의 발견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가 말했어요. 단상에 함께 서서 우리는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수백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저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제가 결코 말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말로 시작했어요. 엔지니어링의 미래는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닐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기후변화, 도시의 성장, 깨끗한 에너지의 필요성은 어느 한 나라가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크죠.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은 우리가 국가적 자존심을 넘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발표 후 한 젊은 미국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몇 년 동안 제 경력을 지켜봐 왔다면서 제가 한국팀과 그렇게 가깝게 일하는 것을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당신이 한국인들과 협력하는 것을 보니 국제 프로젝트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의 표정에서 예전에 저 자신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링은 누가 최고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가능한 한 최고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어디서 오든 가능한 한 최고의 아이디어를 사용해서요. 그날 저녁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리야드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그곳에서는 이제 우리가 함께 지은 고가 철로를 따라 기차들이 조용히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죠. 제 폰에 이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서울대학교에서 혁신의 새로운 지리학에 대해 가르쳐달라는 초대였어요. 바로 수락했어요. 제 여정은 단지 기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우수함에 대한 저희 전체적인 이해를 바꿔놓았어요. 세계가 변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혁신 센터들이 등장하고 있었죠. 저는 이런 변화가 바로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단지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미래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죠. 제 여정의 진정한 선물은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오래된 생각을 넘어서서 혁신의 세계에서는 확신을 갖는 것보다 겸손함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었어요. 리야드의 기차들은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사막 도시를 통해 운송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사고방식의 변화는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엔지니어링을 재편할 거예요. 책상 위에 있는 작은 터널 보링 머신 모델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실패할 거라고 얼마나 확신했었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일어나요. 때로는 가장 가치 있는 여정이 세계를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로지르는 것이에요. 확신에서 열린 마음으로, 자존심에서 겸손함으로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어쩐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지니고 있는지도 몰랐던 무거운 것을 잃었어요. 항상 옳아야 하고 항상 최고여야 한다는 부담이었죠. 그 자리에는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호기심이요. 경이로움이죠. 아직 배울 것이 너무나 많고 그 배움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설렘이었어요. 사막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꺼이 들으려는 마음이죠. 특히 그것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할 때요. 그것은 세계를 가로질러 배울 가치가 있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어디로 가든 낡은 가죽 서류 가방과 함께 간직할 교훈이 될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